예, 오늘 우리 정부 들어서 세 번째 재정전략회의를 갖게 되었는데 여러 가지로 정말 중요한 회의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렇게 비유를 들면은 그 실감이 더 나실 것 같습니다. 왜 우리 노래 중에 돛대도 아니 달고 삿대도 없이 그런 노래가 있죠. 근데 이런 그 재정 전략이 없이 우리가 재정을 운영한다는 것은 돛대도 아니 달고 삿대도 없이 바닷길을 가려는 거나 똑같다, 이렇게도 비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참 중요한 회의라고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2년간 우리 재정은 나라와 민생 경제의 대들보 역할을 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 회복이 지연이 되고 있는 가운데 재정이 경기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서 우리 경제가 3%대 성장을 유지하는 데 기여를 했습니다. 내용적인 측면을 보더라도 어르신들께는 기초연금을, 대학생들에게는 반값 등록금을, 또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생계, 의료, 주거 같은 맞춤형 급여 체계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의 생활이 보다 안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는 가운데도 재정 건전성은 주요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탄탄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제신용평가사가 한국의 재정 운용 건전성 등을 높이 평가해서 우리의 신용 등급 전망을 상향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재정이 할 일이 많습니다. 경기 회복세가 아직은 공고하지 못하고 정부 보조금과 재정 사업은 여전히 누수와 중복, 낭비가 많으며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큽니다. 이런 측면에서 향후 재정 운용 방향에 대해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제를 살리는 데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도약이냐 정체냐 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세계 경제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고 국내 경기는 최근 개선의 조짐이 보이고는 있지만 아직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가 우리 경제의 근본적 혁신을 위해서 창조경제 추진, 4대 분야 구조개혁, 규제 혁파와 같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역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결실을 맺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립니다. 이러한 과도기적 상황에서 경제 활력을 유지하고 구조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 주어야 합니다. 올해 경기 회복의 모멘텀을 확실히 살려나가도록 재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반기 재정조기 집행 목표를 차질 없이 이행을 해서 내수 회복을 선도적으로 이끌고 작년 또 재작년처럼 세수 부족으로 하반기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세수 추이를 면밀하게 점검을 하면서 세원 투명성 제고와 체납 관리 강화에도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경제 활성화와 민생을 충실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재정 개혁의 속도를 내야 할 것입니다. 각 부처는 모든 예산과 재정 제도를 국민의 관점에서 재설계하고 감독해서 지출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잘 해야 합니다. 계획이 잘못되면 아무리 집행을 열심히 해도 성과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각 부처는 금년 예산 편성 시에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타당성이 낮거나 관행적으로 지속되어 온 사업은 과감하게 폐지해 주기를 바랍니다. 특히 부처 간 유사 중복 사업은 예산 낭비와 국민 만족도 저하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데 부처 간 협업을 통해서 통폐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예산 편성은 각 부처 장관들이 책임지고 챙겨주시고 재정당국은 그 결과를 보고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와 함께 예산 집행 과정의 누수도 철저히 차단해야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처럼 이미 발표한 대책은 추진 일정에 속도를 내주기를 바라고, 출연금이나 융자금 누수 방지 대책도 조속히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의 경우 부처 담당자들이 보조금을 고유 권한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해서 개혁을 적극적으로 하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각 부처는 보조금의 중복, 부정수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칸막이식 집행 등 고질적 적폐를 일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정보의 통합 관리 그리고 투명한 공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중요한 분야별로 연관성이 있는 예산의 경우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국민에게 투명하게 알려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예산이 어떻게 쓰이고 있고 어디서 누수와 중복이 발생되고 있는지, 또 어디에 사각지대가 있는지, 이런 점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부처별, 지자체별, 기관별 등으로 쉽게 비교가 가능하도록 정보를 공유하고 공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아울러 세입 기반 확충 노력도 한층 강화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음성 탄루 소득의 과세를 강화하고 비과세 감면 정비를 비롯한 세원 확대 노력도 배가해야 합니다. 재정당국은 각 부처의 자발적인 재정개혁 노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해 주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재정은 우리 경제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만큼 중장기 건전 재정 기조에 흔들림이 없도록 관리해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세계에서도 모범적인 재정 건전성을 유지해 왔고, 이는 우리가 두 차례의 경제 위기를 빠른 시일 내에 극복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향후 고령화에 따라 복지 지출이 급증하게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금부터 재정 건전성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우리 실정에 맞는 재정 준칙 도입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이 페이고 원칙입니다. 입법을 통한 무분별한 지출 증가를 막기 위해서는 재정을 수반하는 법률 위반 시에 재정 조달 방법도 함께 제출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런 정책을 도입을 해서 상당히 효과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돈 버는 사람 따로 있고 돈 쓰는 사람 따로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어머니들이 새로 돈 쓸 곳이 생기면 빚을 내기보다는 불필요한 씀씀이부터 줄여나가듯이 나라 살림살이도 이런 원칙에 따라 운영하자는 것이 페이고의 근본 취지입니다.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관련 법안이 조속히 처리되기를 희망합니다. 끝으로 오늘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러분들이 부처 장관이 아니라 국무위원 자격으로 참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처 입장보다는 국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특정 집단의 이익이 아닌 국민 전체의 이익이 되도록 재정 개혁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바람직한 결론을 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